식당 메뉴판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뛰어오르고 대형마트 장바구니에 물건 몇 개 담지 않았지만 영수증에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히는 현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단순히 물가가 비싸진 수준을 넘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중산층의 삶을 나사로 죄듯이 아주 정교하고 잔인하게 파괴하는 경제적 학살에 가까운 스크루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환율 1,5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 숫자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소득을 영원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거대한 늪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끼고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현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10달러 정도만 상승해도 무역 수지는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상 악화될 정도로 경제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되는 구조거든요. 특히 원유를 수입할 때 결제 수단인 달러 가치가 상승해 환율 1,500원 선을 위협하게 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원가 부담은 단순히 산술적인 합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폭등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더블 쇼크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 악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공료나 해운 운임 같은 물류 비용을 먼저 자극하고 석유를 원료로 쓰는 화학이나 플라스틱 산업 전반의 생산 단가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생산 비용이 치솟게 되면 결국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제품 가격에 녹여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 폭등의 시작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지켜야 회사가 돌아가겠지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가치가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유가와 환율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공장을 지나 마트를 거쳐 결국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오는 두부 한 모와 계란 한 판의 가격에 그대로 투영되면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가격 상승이 한번 시작되면 원재료 가격이 나중에 조금 내려가더라도 제품 가격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산층의 고통은 영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생소하지만 잔인한 용어가 왜 우리 삶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중산층의 소득을 나사로 조여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나라 전체가 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산층만 유독 더 가난해지고 삶의 질은 수직 하강하는 기괴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가는 매달 5%에서 10% 이상 체감될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는 물가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경제적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나 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평범한 행복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실질 소득 영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점심 식사 한 끼 가격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7,000원에서 8,000원이면 충분했던 김치찌개나 자장면 한 그릇이 이제는 만원에서 15,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보이는 기름값 숫자도 이제는 공포 그 자체라서 출퇴근을 위해 차를 운행하는 직장인들은 한 달에 주유비로만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며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도로 위에 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업들이 가격을 대놓고 올리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꼼수까지 가세하면서 제품 포장은 그대로인데 내용량만 슬그머니 줄여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예전과 같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실제로는 훨씬 적은 가치를 소비하게 되는 셈인데 이런 현상들이 모여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내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며 생존의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모든 소비를 중단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까지 함께 연쇄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은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스크루플레이션의 나사는 더욱 강력하게 중산층의 목을 조여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환율 상승과 고물가 흐름을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축을 많이 하고 아껴 쓰는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으며 내 자산의 가치가 물가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정교한 자산 방어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마다 똑똑한 자산가들과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항상 같은 길을 선택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한 도피처로 돈을 옮기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는 달러나 미국 국채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인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원화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달러화 자산이나 원자재 기반의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도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앉아서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냉정해지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을 준비된 자들에게 재배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진 실제 구매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크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과 그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유가나 환율이 안정을 찾아도 다시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중산층의 삶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나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환경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트나 식당에서 느끼는 그 불쾌하고 무거운 물가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생존을 위한 울타리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물가가 비싼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중산층이라는 계급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거대한 경제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며 그 대응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지금과 같은 스크루플레이션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산 방패를 만들고 구매력을 지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물가 압박을 느끼고 계시며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위기를 극복할 통찰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버티는 것을 넘어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자산의 가치를 지켜내어 승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